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한미글로벌이 되겠습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모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미글로벌 하면은 이제 대표적인 건설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포트 내용인데요. 사업은 순항 중이다. 국내 1위, 글로벌 8위의 건설 사업 관리, 즉 PM 업체이다. 반도체 2차 전지 등 하이테크 사업부의 구조적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네옴시티는 플러스 알파이다. 하이테크 사업부는 풀캐파 운영 중이고 수익성이 좋은 프로젝트 위주로 선별 수주 중이다. 현재 총 8개의 네옴시티 관련 프로젝트 수주, 본격적인 대규모 수주는 2024년 1분기에 전망이 된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를 살펴보니까 6월 21일 날 나왔던 이슈인데요. 하이테크 사업부 구조적 성장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다. 동사의 하이테크 사업부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제조 공장, PM 업무를 담당하며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 국내 배터리 3사 등으로 다수의 하이테크 프로젝트를 꾸준히 수주하고 있다. 향후 국내 반도체 2차 전지 업체들의 시설 투자 확대 흐름과 함께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동사는 현재 네옴시티의 EPMO, 로시 주거단, 그러니까 건설 주거단, 로시 주거단, 그리고 DGDA, 네옴시티 건설 근로자 숙소단지 등 네옴시티 관련 총 8개 프로젝트를 수주했으며 본격적인 대규모 수주는 2024년 1분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 올해가 지금 2023년 지금 3분기 중이잖아요. 근데 이제 수주는 올해는 이제 네옴시티 관련돼 가지고 수주는 없는 거죠. 내년에 이제 나오겠다는 건데 이게 이렇게 좋은 내용이긴 하지만 추세적으로 어떻습니까? 추세적으로 조금 이제 최근에 조금 됐는 게 지지대가 24,500원의 지지대였거든요. 오늘 종가가 24,050원입니다. 24,050원이죠. 24,500원의 지지대를 어저께 이탈했네요. 그래서 24,500원을 뭐 내일 바로 회복이 되지 않으면은 그 밑에는 2만원이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13,000원까지 내려갑니다. 14,000원 되네. 14,000원. 14,000원까지 내려가면 너무 멀잖아요. 예. 14,000원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14,000원까지 너무 멀으니까 이게 24,500원을 회복 못하면은 그 다음에 2만원, 그 다음에 14,000원이거든요. 추세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위태위태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24,500원을 내일이라도 바로 회복을 한다. 그러면은 위에 저항대는 33,500원, 그 다음에 2차 저항대는 4만원 되겠습니다. 33,500원, 4만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500원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인데 최근에 이탈했습니다. 보시면은 자, 이때도 이 부근에서 지금 지지를 받았죠. 여기도 두 번째 지지를 받았고, 자, 세 번째 지지를 받았고, 자, 네 번째 지지 받고, 다섯 번째 지지 받고, 여섯 번째 지지 받고, 일곱 번째마저 떨어졌네요. 예. 6번의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바로 24,500원 지지대입니다. 여기를 종가상 지지를 받았어야 되는데, 어저께 이탈하면서 오늘도 회복을 못했습니다. 24,500원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위치가 지지를 받는지 다시 회복하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기관이 지금 핸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외국인 한 달 동안 10만 5천 주를 지금 샀습니다. 보시면은 좀 사는 기조였다가 중간적으로 좀 팔기는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추세는 사는 추세입니다. 순매수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조금 팔아요. 조금씩 팔고 있긴 하지만은 기조상으로는 순매수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기관이 이 종목을 핸들한다겠죠? 자, 37,000주를 팔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최근 어떻습니까? 순매수했다가 순매도를 했다가 다시 순매수했다가 다시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있죠?
그 지지대를 이탈하면서 기존에는 팔았던 게 꼴랑 팔아봤자 1000주, 4000주 팔았어요. 살 때도 3000주, 4000주, 6000주를 샀어요. 그런데 자, 이 지지대를 이탈하니까 기관이 손절을 치는 거 있습니다. 기관이 꼴랑 하루에 6000주, 4000주, 3000주를 사다가 갑자기 51000주를 팝니다. 그리고 오늘도 4만주를 팔았습니다. 기존에 1000주, 3000주, 4000주를 사고 팔던 기관이 갑자기 5만주, 4만주, 평소에 거의 10배 수준으로 팔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은 여기를 지지대를 보고 있는데 그 지지대를 이탈하니까 기관이 지금 손절을 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누가 팔고 있느냐? 투신이 지금 최근에 팔고 있습니다. 보험도 팔고 있고요. 보험과 투신이 최근에 지금 팔고 있다 보니 금투도 하루 오늘 좀 28,000주를 팔았네요.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지지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지지대를 이탈하다 보니까 기관이 기관들도 계속 이익 보지는 않잖아요.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기관도 그렇고 애국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관과 애국인은 딱 지지대를 딱 정해놓고 여기를 이탈한다. 자, 종가상 이탈한다. 그러면 손절을 바로 칩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지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신용비율은 6.6%.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신용비를 보는 이유는 고점에서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 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으로 인해서 반대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는 건데 4%부터는 다소 많다, 부담된다, 리스크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있고 3%까지는 그래서 다소 양호한다. 물론 2%, 1%, 0%일수록 훨씬 더 좋아지는 건 당연하겠죠. 아무튼 6.6%면 신용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자, 코스피 200 밖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는 해당 사항 없겠습니다. 물론 이 종목이 지금 고점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비율에 대한 압박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신용은 고점에서 조심해야 되고 바닥권에서는 뭐를 조심해야 된다? 대차거래 공매도를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 밖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는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자, 어디서 최대주 지분율 보겠습니다. 최대주 지분율 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책임경영 확인 차원이 되겠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보고 있는데 최대주주 지분율이 19%밖에 안 되네요. 한국증권금에서 5% 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자, 이 종목의 시총이 얼마인가 볼까요? 시총이 2,600억입니다. 2,600억. 자, 대형주는 20% 이상, 중소형주는 30% 이상이 돼야만이 책임경영 한다고 그랬죠. 그 이하, 그러니까 대형주는 20% 미만, 중소형주는 30% 미만일 때는 책임경영의 반대가 의미가 뭐죠? 무책임한 경영. 무책임한 경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 지분율 보는데 이 종목은 최대주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30% 최소 돼야 되는데 20%도 안 되네요. 무슨 회사인지 아시죠? 건설회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2,700억에서 작년에 3,700억 좋아지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재작년에 196억에서 작년에 307억 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재작년에 160억에서 작년에 269억까지 좋아졌습니다. 자, 1분기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작년에 42억 원에서 올해 68억 원. 자, 당기순이익도 재작년에 31억 원에서 작년이죠. 작년 31억에서 올해 62억 원. 실적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데 이게 회사에서 문제죠. 우리 실적이 좀 잘 나온다. 그런 식으로 계속 회사를 IPO를 진행하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계속 홍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의 주담이든 누구든 회사가 예를 들면 국내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모아놓고 실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실적이 이만큼 나오고 있다. 작년보다 실적이 잘 나온다. 이렇게 계속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홍보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실적이 잘 나왔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PR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실적이 잘 나오면 잘 나온다라고 홍보를 해야 돼요. 국내 기관을 모셔가지고 자,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번에 실적은요, 작년보다 실적 잘 나왔고, 어느 분야에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으니까, 예, 글 좀 잘 좀 써주세요. 라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모자란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책임 경영하는 회사들은 보통 그런 회사들 많아요. 예, 아까 말씀 책임 경영과 무책임 경영 차원에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물론 거기 위에서 CB, BW 유상약 때리고 최대 주주가 뭐 지분을 정리하고 뭐 그런 것도 물론 무책임한 경영일 수도 있지만은 회사를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다 책임 경영 차원이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홍보를 하고 국내 기관이라든지 증권사라든지 외국인 모셔놓고 거기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일행은 좋으니까 리포트 좀 잘 좀 써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적은 잘 나오는데 여기 회사에 주담하고 담당자들이 조금 이 일을 조금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은 91%, 유보율은 3280%. 이게 특이하죠? 건설사입니다. 건설사. 이 회사는 건설사입니다.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보통 부채 비율이 200에서 300% 보통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본인 돈으로 건물을 짓고 그 다음 어떻습니까? 그걸 이제 파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부채를 갚는 형식이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건설사들은 원래. 근데 이 회사는 부채 비율 100% 미만입니다. 이렇게 건설사 중에 이런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 담당자가 이 일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책임 경영 차원에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근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최대주 지분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책임 경영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안 좋은 거죠. 자, 영업이익률은 8.1%.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건설사들은 영업이익이 상당히 낮은 데도 상당히 많아요. 2%, 3%대도 상당히 많습니다. EPS는 2136원, BPS는 16,909원이 되겠습니다. EPS를 한번 볼까요? 2136원? 2136원은 PR 10배 정도밖에 안 되네요. 한 2배 정도? 12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실적이, 이게 지금 작년 거거든요. 올해는 작년보다 실적이 잘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내년엔 더 실적이 더 잘 나올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년 거를 땡겨온다. 그럼 PR 10배 미만이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현재 우리 지금 저평가돼 있다. 그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국내 기관이라든지 증권사라든지 무슨 뭐 이렇게 투자 자문사라든지 그런 데를 초청해가지고 우리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고 내년에도 실적이 얼마 나올 거고 내후년에 실적이 얼마 잘 나올 것이다. 이거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알아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란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책임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최대 지분이 높으면 그걸 탈 텐데.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느냐? 자, 이제 다 용역형 CM, 책임형 CM, 다 이제 건설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본금 변동대금은 마지막 BW가 2018년도네요. 올해 2023년도니까 5년 지나기 때문에 매물을 넣고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부채비율 낮죠? 유보율은 높습니다. 관계사 및 연결대상 회사로는 다 관련된 회사들입니다. 부동산 개발, 도시 설계, 건설 사업, 환경 개선 컨설팅, 리츠. 리츠라는 거 뭐냐면은 임대업입니다. 건물을 임대업. 쉽게 말하면 원룸이든 뭐 아파트든 뭐 이렇게 건물을 딱 지어놓고 월세를 받잖아요. 그걸 하는 거를 이제 리츠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임대업. 그래 사업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츠하는 뭐 예를 들면 롯데 리츠라든지 국내 리츠 회사들 많잖아요. 다 이제 전부 다 그런 사업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 공사업, 건설 사업 쭉쭉쭉 다 마찬가지죠. 다 건설 관련된 부동산 관련된 그런 회사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안타까워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 지금 시장에 알리지 않고 있어요.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주담이 회사에다가 초청하든지 아니면 어디 뭐 이렇게 한번 초청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 우리 실적이 이만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네옴시티 관련돼 가지고 수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내후년에 되면 실적이 지금도 실적이 좋은데 내년은 더 좋고 내후년은 더 좋을 거다.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를 안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책임경영 차원입니다. 그게 전부 다. 예, 책임경영 차원에서 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아까 보셨다시피 최대 지분율이 낮으니까 홍보를 안 해요. 왜? 본인 지분이 낮으니까 예,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가지고 내가 지분이 높다. 그러면 홍보를 해가지고 회사를 키우고 본인 자산도 같이 키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분율이 낮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다소 안타깝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PR을 홍보를 안 하는 바람에 주가가 지금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한미글로벌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봉동의 마니모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주식이었습니다. 혹시 주주분들 계시면은 예, 회사에 전화하셔가지고 주담한테 회사 홍보 좀 하러 가세요. 예, 회사 홍보. 그러니까 주주분들은 주가가 올라야지 좋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은 잘 나오는데 회사 홍보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 주담한테 전화해가지고 회사 홍보 좀 하라고. 실적 잘 나왔으면 잘 나왔다고 홍보 좀 하라고. 그렇게 꼭 전화해 주시면은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본인들, 그러니까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자산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